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암호화폐가 유망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심층 분석이에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이 대체 어떤 미래 경제 시스템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의 진짜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 나오는 규제들, 이걸 그냥 시장을 통제하려는 걸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사실 AI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해버린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아예 새로운 소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거대한 설계도의 가장 중심에 왜 파이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역할과 배경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모습 뒤에서는 지난 수백 년간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쳐온 임금 노동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겠지만 그 부를 우리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바로 월급이라는 통로가 막혀버리고 있다는 거죠. 생산은 AI가 다 하는데 인간의 노동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면 우리 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무겁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위기, 이거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고학력 전문직들,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IMF가 이미 2024년 보고서에서 뭐라고 경고했냐면요. 전 세계 일자리의 최대 60%가 AI 때문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더 구체적으로 3억 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제시했죠. 실제 데이터를 봐도 딱 나와요. AI 지수를 많이 도입한 지역일수록 고용률이 뚝뚝 떨어지는 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생산은 AI가 하고 소비는 인간이 해야 하는데 이 둘을 연결하던 월급이 사라진다. 그럼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모든 규칙이 무너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의 규칙을 찾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SEC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EC가 하는 걸 보고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관점은 그 정반대입니다. SEC는 지금 무분별하게 돌아가던 투기판을 정리하는 동시에 우리 같은 개인들이 직접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기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법적인 판을 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한 조각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그 분석의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SEC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분류표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디지털 도구, 디지털 툴스라는 항목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자격증명이나 신원 배지, 아이덴티티 배지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는 온체인 신원 확인 기술을 이제 합법적인 자산의 한 종류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규칙이 하나 더 나와요. 바로 프로토콜 마이닝과 스테이킹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검증하는 행정적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사실상 국가가 AI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노동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컴플라이언스 필터링 깔때기 그림은요,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깔때기 맨 위에는 아직 규제가 애매한 중앙화 거래소, CX에 있는 자금들이 있죠. 이 돈들이 첫 번째 필터를 거치면서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거래소들이 싹 걸러집니다. 두 번째 필터에서는 투자 자문을 하거나 자기들 맘대로 수수료를 붙이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들이 차단되는 거고요. 이 모든 필터링을 다 통과한 자본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 이 깔때기의 맨 아래쪽은 바로 SEC가 인정한 적용 대상 하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핵심이 뭐냐?
바로 개인이 직접 자기 자산을 통제하는 자기 수탁, 셀프 커스터디 방식의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돈은 중앙화된 거래소 계좌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갑을 통해서만 온체인 경제로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합법적인 길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원인증, 즉 KYC가 없는 익명의 탈중앙화 거래소, DX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새로 나오는 규제들, 예를 들어 트래블롤 같은 것들은 이제 개인이 쓰는 지갑조차도 이거 내 거 맞아요? 라고 소유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익명 DX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금지시키는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죠. 프로토콜 자체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시장의 모든 돈의 흐름이 신원이 인증된 합법적인 창구로만 쏠리게 되니까 익명성에 기반했던 DX들은 마치 과거의 검색 엔진 라이코스처럼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라이코스 효과를 겪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술은 남아있는데 돈과 사람이 모두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에 잘 나가던 암호화폐들이 SEC가 그리고 있는 이 새로운 참여 기반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들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들이 이 새로운 경제 모델에서는 왜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각 자산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의 가치를 저장하는 금 같은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우리 같은 대중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 시스템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은요, 물론 시스템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중요하겠지만 32이더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토콜 자체에 KYC 기능이 없다는 점 때문에 대중 참여 경제의 중심이 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해요. BNB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은 소비자나 투기용 생태계로는 남겠지만 이들의 신원 확인 시스템은 바이낸스 같은 외부 거래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운영체제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기관들이 쓰는 코인이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XRP 사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슬라이드는 XRP와 캔톤 네트워크를 비교하면서 진짜 기관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XRP 레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장부로서 외부에서 받은 신원 정보를 나중에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캔톤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허가받은 기관들만 들어올 수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기관들이 자기들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 만든 최종 목적지, 즉 자산 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년에 무려 5천조 원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미국 최고의 금융인프라 기관 DTCC가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XRP가 아니라 캔톤 네트워크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 결정은 진짜 거대 기관들의 돈은 결국 프라이버시와 통제가 보장되는 자기들끼리 쓰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건 XRP에게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고 기관 금융이라는 진짜 본게임에서는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대체 무엇이고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그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전체 그림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온체인 자본시장은 크게 이 세 개의 레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결제 레일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AI 로봇들끼리 소액 결제를 하거나 기업들이 해외 송금을 할 때 쓰이겠죠. 두 번째는 투자 레일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제 자산들이 토큰화되면서 RWA가 거대 기관들의 돈이 온체인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의 생존과 바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레일이 바로 참여 레일입니다. 바로 이 레일에서 우리 개인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실상의 노동대체 경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참여 레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주 결정적인 퍼즐 한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신원의 문제예요.
기존 암호화폐 시장은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기술과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완전히 따로 놀았습니다. KYC는 바이낸스 같은 외부 거래소가 알아서 하는 거였죠. 이건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은 있는데 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정부가 없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많은 일반 대중이 법을 지키면서 자기 지갑으로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대규모 참여 경제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진짜 참여형 금융 시스템이 되려면 검증된 인간의 신원 자체가 프로토콜, 즉 시스템의 기초 설계도에 아예 박혀 있어야만 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이 주목하는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마지막 퍼즐 조각, 처음부터 이 새로운 경제의 엔진이 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평가받는 프로젝트,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가 왜 그냥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경제 구조로 분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4개의 핵심 기둥이 있어요. 첫째, 프로토콜 레벨 KYC. 신원 확인 절차를 아예 프로토콜 자체에 심어서 1,800만 명 이상의 실제 인간 신원을 온체인 자격증명으로 확보했습니다. 둘째, 탈자본 진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여하고 보상받으려고 32더 같은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검증 노동에 참여할 수 있죠? 셋째, 자기 수탁 OS. KYC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메인넷의 자기 수탁 지갑을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SEC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여러분이 자신의 지갑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뜻이죠. 넷째, KYB 기반 생태계. 신원이 확인된 기업 KYB만 앱 생태계에 들어오도록 설계해서 기관 수준의 규제 준수까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 순환 구조는 노동 대체 경제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모델입니다. 1단계에서 AI와 인간 검증자가 힘을 합쳐서 신원을 걸러내고 2단계에서 전 세계 커뮤니티가 분산된 노동을 통해 서로를 검증해 줍니다. 3단계에서 이렇게 검증된 신원은 온체인 지갑을 열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단계, 2026년 4월 현재 이미 26억 개가 넘는 파이가 이 검증 노동에 대한 대가로 참여자들의 메인넷 지갑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SEC의 행정적 기술적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 보상이라는 정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실제 모델인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참여와 노동만으로 지속 가능한 보상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궁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구시대와 신시대의 신원 모델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해 보여줍니다. 왼쪽의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KYC는 일종의 사후 통제형 담벼락이에요. 여러분의 신원 정보는 그 플랫폼 안에 갇혀 있고 일단 돈이 들어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걸러내는 방식이죠. 반면에 오른쪽 파이 네트워크 모델은 사전 자격 부여형 신분증으로 분석됩니다. 검증된 인간과 기업만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형 완장이고요. 한번 검증된 신원은 자기 수탁 지갑에 딱 붙어서 다른 앱이나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어디서든 다시 쓸 수 있는 온체인 주민등록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가오는 자기 수탁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더 이상 거래소 계정 안에 갇혀있는 KYC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개인의 지갑에 속해서 어디서든 다시 쓸 수 있는 온체인 자격증명 레이어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미래는 고립된 거래소 계정이 아니라 들고 다닐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온체인 신원에 속해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이 모든 변화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자기 시간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소득을 얻었죠. 하지만 이 분석이 보여주는 미래, AI 온체인 사회에서 살아남는 인간은 새로운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즉, 첫째, 자기 자산을 직접 통제하고, 둘째, 온체인 신원을 증명하고, 셋째, 분산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검증하고, 넷째,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참여형 금융 주체가 되는 겁니다. 소득의 원천이 시간을 파는 것에서 온체인 신원과 참여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세 개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AI 혁명이 일으키는 생산성 폭발과 그로 인한 전통적인 노동소득의 붕괴입니다. 이건 대중을 위한 새로운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두 번째 물줄기는 SEC 규제입니다. 이건 중앙화 거래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기 수탁 지갑을 통한 합법적인 참여를 강세하고요. 세 번째 물줄기는 재무부나 미카 같은 규제인데 이건 완전한 익명성의 시대를 끝내고 신원 증명에 내장된 프로토콜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들어가는 단 하나의 바다, 즉 이 모든 시대적 요구를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엮어낸 참여형 인간경제 시스템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시스템적인 변화에 대한 저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바로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구시대의 함정은 암호화폐를 그냥 거래소 계정에 넣어두고 가격 오르내리는 것에 돈을 거는 투기 자산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규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수수료만 내는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죠. 반면에 이 분석이 제시하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짜 수혜자가 되는 길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기 수탁 지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검증된 신원을 온체인 경제에 연결해서 기여와 참여를 통해 보상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금융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석에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히 사고파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AI 시대에 우리의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생산 수단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이것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설계되고 작동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경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